혹시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습니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십니까? 발목이 잘 붓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나요? 두통과 손발 저림이 잦아졌다면 그냥 노화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혈관 질환의 무서움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뇌출혈을 겪으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또한 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유전적으로 혈관이 약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방심한 채 관리를 안 한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을 대화하듯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증상은 신호이고 원인은 생활에 숨어 있습니다. 음식과 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생각보다 빨리 달라집니다. 약을 끊자는 말이 아닙니다. 약과 식단과 생활이 함께 갈 때 가장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누구나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혈관은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말랑하고 탄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집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이 반복되면 안쪽에 기름때가 쌓입니다. 이것이 플라크이고 점점 굳으면 죽상경화가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됩니다.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약한 곳이 터지면 뇌출혈이 됩니다. 무서운 점은 막히거나 터지기 전까지는 티가 잘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소해 보여도 신호를 알아채고 생활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혈당을 관리하고 좋은 지방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중을 서서히 줄이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섞으라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고 금연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요령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키면 지표가 바뀝니다. 지표가 바뀌면 위험이 낮아집니다. 이 순서를 믿고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최근 논문들은 공통으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염증입니다. 혈관 안쪽을 덮는 내피가 손상되고 염증이 지속되면 플라크가 빨리 자랍니다. 둘째는 지방의 질입니다. 나쁜 지방은 지질을 악화시키고 좋은 지방은 지질을 개선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 신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이 경향은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치료 지침들은 소금 줄이기와 체중 관리의 효과를 일관되게 보고합니다. 요약하면 작은 생활 변화가 수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심축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같은 생선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에 우호적입니다. 피를 덜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벽의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성지방을 줄이고 지질 프로필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로는 등푸른 생선을 권합니다. 과장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주 3회를 목표로 시작합니다. 고등어구이, 꽁치조림, 연어구이를 번갈아 먹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쓰면 기름을 덜 쓰고도 바삭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도 가능합니다. 꽁치나 정어리 통조림의 기름은 살짝 따라내고 양파와 토마토를 넣어 끓입니다. 레몬즙이나 생강을 곁들이면 비린 향이 줄어듭니다. 간은 싱겁게 하고 국물은 되도록 남깁니다. 소금은 혀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2주만 버티면 싱거움이 덜 느껴집니다. 조연으로는 견과류 한 줌과 토마토 같은 붉은 채소 그리고 잎채소를 추천합니다.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가 무난합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과하면 칼로리가 과해집니다. 토마토와 시금치, 루꼴라 같은 잎채소는 칼륨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살짝 익히거나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리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밥과 국의 비중을 줄이고 채소의 비중을 늘립니다. 국물은 반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은 생활의 총합을 반영합니다. 하루에 30분 걷기를 기본으로 두세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5일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한 약입니다. 근력은 주 2회 이상 가볍게라도 하세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마다 일어나서 3분만 걸으세요. 수면은 하루 7시간 안팎으로 규칙적으로 가져가세요. 늦은 밤에 야식과 음주는 혈압 변동을 키웁니다. 흡연은 반드시 끊는 것이 좋습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듭니다. 혈압은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합니다. 앱을 써도 좋고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소금과 수면이 혈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체중과 허리둘레도 함께 적어두면 인과가 더 분명해집니다. 기록은 나를 꾸짖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조절의 손잡이를 찾기 위한 지도입니다. 생선 비려서 못 먹어요. 바짝 굽고 레몬을 곁들이면 비린 냄새가 훨씬 줄어듭니다. 통조림은 양파와 토마토를 넣어 끓이면 깔끔해집니다. 혈압약 먹는데 같이 먹어도 돼요? 음식은 대체로 문제 없습니다. 보충제를 추가하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당뇨도 있는데 괜찮나요? 등푸른 생선과 잎채소, 견과류는 당 조절에도 우호적입니다. 대신 라면과 과자와 달달한 빵은 분명히 줄이세요. 얼마나 지나면 티가 나요? 보통 4주에서 8주 사이에 수치와 컨디션의 변화를 체감합니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방향성은 같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도전을 드립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1일 생선 한 번 먹기와 물 8잔 기록. 2일 국물 반만 남기기와 간단한 걷기 20분. 3일 견과류 한 줌으로 과자 대체. 4일 토마토와 잎채소 2컵 이상 먹기. 5일 빠르게 걷기 30분으로 심박 올리기. 6일 밤 9시 이후 금식과 수면 시간 고정. 7일 일주일 기록 확인과 다음 주 계획 세우기.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서로의 기록을 보여주면 동력이 커집니다. 주방에 소금통을 멀리 두고 작은 계량 스푼을 사용하세요. 라면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내려놓으세요. 외식은 소스와 드레싱을 반만 쓰세요. 밥은 주먹 크기로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세요. 다음 신호는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가슴 중앙 통증이 어깨나 팔이나 턱으로 번질 때, 말이 꼬이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때, 갑작스러운 벼락 두통과 의식 혼미가 올 때, 이럴 때는 집에서 참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즉시 119 또는 응급실입니다. 혈관 질환은 분과 초가 예후를 가릅니다. 소금은 줄이고 생선은 늘립니다. 견과류와 채소를 한 접시에 올립니다. 하루 30분 걷고 밤엔 제 시간에 잡니다. 담배는 끊고 술은 줄입니다. 일주일 기록을 남겨 다음 주를 조정합니다. 이 단순한 5가지가 쌓이면 혈관은 달라집니다. 수치는 정직합니다. 기록이 말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영상이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등푸른 생선을 몇 번 드실 수 있나요? 국물 반만 남기기 오늘부터 가능하신가요? 댓글에 주 3회 약속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응원 댓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혈관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길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일의 몸이 달라집니다. 작아도 확실한 변화를 오늘 올려봅시다. 이 영상은 의료행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새로운 식단이나 보충제는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정기검진과 처방은 기본입니다. 생활은 우리가 채우는 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점검을 같이 해봅시다.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면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첫째, 일주일에 라면이나 찌개를 3번 이상 먹는다. 둘째, 운동을 주 2회도 못한다. 셋째, 밤 11시 이후에 자주 먹거나 마신다.
넷째,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가 쉽게 뻐근하다. 다섯째, 혈압을 한 달 넘게 재지 않았다. 세 가지를 넘겼다면 변화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일주일 루틴을 시작합시다. 싱거우면 힘이 안 나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는 소금이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소금은 조리의 균형을 잡을 뿐입니다. 음식의 풍미는 소금만이 만들지 않습니다. 향신료와 산미와 식감이 풍미를 만듭니다. 후추와 마늘과 레몬과 파와 생강을 적극적으로 써보세요. 싱겁지만 맛있는 조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물은 영혼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혈관에게는 과한 나트륨일 뿐입니다. 국물을 반만 남겨도 일주일에 수천 밀리그램의 나트륨을 줄입니다. 숫자가 줄어들면 혈압도 따라 내려옵니다. 숫자가 내려오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몸은 운동을 밀어줍니다. 이 선순환을 오늘 만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라벨을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이 1회 제공량 기준으로 400mg을 넘으면 신호등이 빨간색이라고 기억하세요. 당류가 높은 가공음료는 시원함을 주지만 혈관에는 일을 시킵니다. 지방 항목에서 트랜스 지방이 보이면 내려놓으세요. 포화지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빈도를 낮추세요. 성분표의 앞쪽에 소금이나 설탕이 있으면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성분표 뒤로 갈수록 양이 적다는 뜻입니다. 라벨을 읽는 습관은 집안의 혈관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PA와 DHA의 합을 확인하세요. 하루 섭취량이 어느 정도인지 라벨에 적혀 있습니다. 함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응고제와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냄새가 거슬린다면 냉장 보관을 해보세요. 식사와 함께 먹으면 속이 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보충제는 식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충제는 식단을 도와주는 조연입니다. 첫째, 소금통을 싱크대 안쪽 깊숙이 둡니다. 둘째, 숟가락은 작은 계량 스푼을 씁니다. 셋째, 간장은 물로 한번 희석해 쓰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넷째, 김치는 물에 살짝 헹구어 짠맛을 덜어냅니다. 다섯째, 다시마와 멸치로 우려낸 육수로 감칠맛을 채웁니다. 여섯째, 레몬과 식초로 산미를 더합니다. 일곱째, 후추와 허브로 향을 채웁니다. 여덟째, 볶을 때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적게 씁니다. 아홉째,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웁니다. 열째, 국그릇은 작은 그릇을 씁니다. 식당에서는 이렇게 주문해 보세요. 소스는 반만 주세요. 짜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국물은 조금만 주세요. 잡곡밥 가능할까요? 이 말 몇 마디가 한 끼의 숫자를 크게 바꿉니다. 남기는 용기를 챙겨가면 과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튀김보다 구이와 조림을 고릅니다. 반찬 중 김치와 젓갈은 양을 줄이고 나물과 생채를 늘립니다. 회나 초밥을 먹을 때 간장은 살짝만 찍습니다.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을 한 잔 더 마십니다. 걷기가 어려운 날에는 실내 루틴을 돌려봅니다. 스쿼트 10회 2세트, 벽 밀기 10회 2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2세트, 계단 오르내리기 5분. 하루에 3번만 해도 혈류가 살아납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시작하세요. 무릎이 불편하면 범위를 줄이고 횟수를 나눕니다. 운동화의 쿠션을 점검하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습니다. 1주차는 적응 주간입니다. 소금 줄이기와 생선 이해만 성공해도 충분합니다. 저녁 시간에 20분 걷기를 붙입니다. 2주차는 습관 만들기 주간입니다. 생선을 주 3회로 올리고 견과류를 매일 한 줌 먹습니다. 국물 반만 남기기를 철저히 합니다. 3주차는 체감 주간입니다. 걷기를 30분으로 늘리고 잎채소를 2컵 이상 먹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춥니다. 4주차는 숫자 확인 주간입니다. 혈압 기록과 체중과 허리 둘레를 다시 확인합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변화를 적습니다. 잘된 점을 칭찬하고 다음 달의 목표를 조정합니다. 가족을 설득하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오래 건강해야 집안이 편해. 우리 같이 오래 살자.
가족이 요리를 담당한다면 조리법을 함께 바꿔봅니다. 짠맛이 줄면 처음에는 심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향과 식감을 살리는 방법을 같이 찾습니다. 밥상은 혼자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오래갑니다. 통조림은 나트륨이 많지 않나요? 라벨을 보고 나트륨이 낮은 제품을 고르세요. 조리할 때는 물을 보충하고 양파와 토마토를 넣어 끓이세요. 견과류는 살이 찌지 않나요? 한 줌이면 괜찮습니다. 대신 과자와 케이크를 줄이면 칼로리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저지방 우유는 꼭 필요하나요? 우유는 개인차가 큽니다. 평소 배가 더부룩하다면 양을 줄이고 요거트나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해 보세요. 소금 대신 미원은 어때요? 감칠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결국은 전체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패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외식이 겹치면 나트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다음 끼니는 가볍게 가면 됩니다. 하루 정도는 흔들려도 일주일은 흔들지 마세요. 주간 단위로 보면 꾸준함이 승리합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다시 표를 채우고 다시 걸으면 됩니다. 체중보다 컨디션을 먼저 느껴보세요. 아침에 머리 맑음과 발의 붓기 변화를 적어보세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순간이 옵니다. 바지 허리가 한 칸 여유로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의 기분을 메모로 남겨두세요. 다시 흔들릴 때 꺼내보면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소금은 줄이고 생선은 늘립니다. 견과류와 채소를 접시에 얻습니다. 하루 30분 걷고 밤엔 제 시간에 잡니다. 기록을 남기고 다음 주를 조정합니다. 이 5가지만 해도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댓글에 주 3회 약속이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가면 덜 힘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다음 일주일을 응원합니다. 모두 함께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